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휴가에 대한 빅데이터상 언급량은 뭐 해마다 무슨 큰 변화가 있어요? 이제 쭉 늘어나는데요. 네. 1년으로 놓고 봤을 때 재밌는 건 휴가라는 키워드는 증가하는데 여름 휴가라는 키워드는 조금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여름만이 아니라 그렇죠. 다른 계절에 가는 휴가도 늘어났기 때문 이왕이면 사실 여름 이때 가면 제일 비싸니까 또 사실 사람도 많고. 예, 뭐 가족 없거나 아니면은 아이 없는 집들은 그냥 뭐 다른 기간 그러니까 예. 6월 말이라든지 아니면 아예 뭐 9월 이렇게 가을에 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여름 휴가 같은 경우는 2016년에 147만 건에서 2017년 138만 건, 2018년에 125만 건에서 거의 한 10만 건씩 줄어들고 있고요. 휴가란 단어는 2016년 594만 건, 2017년 704만 건, 2018년 733만 건 네.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 그렇군요. 그런 모습입니다. 음. 그리고 휴가 언급량은 그 인스타그램 등장 이후에 사실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이 한 700만 건 중에 70%가 인스타를 통해서 이 휴가라는 단어가 언급이 되고 있어요. 인스타그램이 사진을 주로 올리는 곳이니까. 그렇죠. 그렇군요. 그 사진 올리면서 뭐 샵 휴가라든지 샵 여름 휴가 예. 그리고 요즘에는 또 사진뿐만 아니라 영상으로 기록하는 분들도 많아지면서 영상 관련 키워드들도 조금씩 이제 늘어나고 있는 그런 그럼 상황입니다. 여행 관련 정보도 주로 인스타그램에서 얻나요? 그렇죠. 그 인스타그램 특히나 이제 1990년 이후생들은 이 인스타그램을 여행 정보를 얻는 채널로 한 45% 정도 이제 이렇게 확인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블로그인데 선 인스타 후 블로그란 말이 요즘에 있습니다. 하하. 그러니까 인스타 쭉 보다가 예. 사진으로 이쁜 곳을 먼저 발견하면 거기에 대해서 검색해서 블로그로 이제 여행 다녀온 사람들의 그 후기를 쭉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요즘에 그래서 이 여행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SNS도 인스타고 인스타그래머블이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 사진을 얻기 위해서 여행을 다닌다. 인스타그래머블. 저는 사실 이제 제 아내도 이 인스타그래머블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예. 안 맞습니다. 이게 사진만 이거 여행을 온 건지 사진을 찍으러 온 건지 좀 헷갈릴 정도예요. 예. 네. 우리 국민들 휴가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묻는 여론조사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문체부가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전국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올해 6월에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여름 휴가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48% 과반에 못 미쳤죠. 그래요? 예. 그럼 절반 넘는 사람은 휴가 계획이 없다? 그렇습니다. 좀 많다 싶은데요. 이렇게 좀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께 한 52% 되는데 예. 그 휴가를 가지 않는 이유를 한번 물어보니까 그 여가 시간이나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라는 응답이 39%로 가장 많았고요. 여행 비용이 부족해서 25%, 건강이 좋지 않아서 20%, 가족 부양 부담 때문에 이게 8%. 이것도 합치면 한 28%가 여러 좀 상황적으로 좀 안 된다 되겠죠. 그다음에 여름이 아닌 때 휴가를 간다. 6%. 여름이 아닌 때 가는 거는 6%밖에 안 돼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는 휴가를 아직 가지 않는 사람의 네. 응답이니까 네. 전체 응답이라고는 또 볼 수는 없죠. 네. 그러고 보면 사실은 이제 그 과반 이상이 어쨌든 지금 여름 휴가를 안 가는 건데 예. 특히나 지금 뭐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 지금 국가적인 어떤 위기 상황 그래서 또 휴가를 반납하기도 했죠. 네. 뭐 일반인도 사실은 그렇죠. 회사에 급한 일이 생기면 또 반납하기도 하고 어떻든 여러 이유로 지금 안 가는 분들이 꽤 있다. 기업체를 대상으로 휴가 계획 조사한 건 어떻게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그 경총이 매년 사실은 조사를 합니다. 예. 올해는 그 751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보니까 여름 휴가는 평균 4일. 작년에 이제 3.8일이었으니까 약간 좀 증가는 했죠. 네. 기업 규모별로는 예상대로 300인 이상은 4.6일, 300인 미만은 3.7일, 한 1일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휴가 시기로는 7월 말이 33%, 8월 초가 39%, 사실 몰려 있죠. 한 72% 네. 되는데, 뭐 이 기간이 사실은 유치원이나 학원의 그 휴가 기간이라는 것도 아마 이유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회사이다 보니 사실 이렇게 한꺼번에 좀 몰아서 가기를 또 기대하는 바도 있겠죠. 네. 예. 물론 이제 이런 비율은 그 이렇게 집중적으로 가는 비율은 회사에서도 좀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좀 스프레드가 되는 그런 그 현상이 지금 하나의 그래요. 휴가의 어떤 그 세태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휴가를 어떤 장소에서 보내느냐 빅데이터 상에서는 연관어를 보면 어때요?
일단은 물 있는 곳이죠. 그래서 바다가 94,000건으로 1위였고요. 뭐 그 외 수영장, 계곡, 해수욕장, 워터파크 이런 순인데 전부 물이군요. 예, 중간에 2위가 맛집입니다. 72,000건. 5위가 카페 27,000건이거든요. 하하. 그러니까 어떤 휴가를 가도 일단 검색해서 여기 놀러 왔으니까 이왕이면 맛있는 예, 거 먹자. 예. 이 빠지지 않고 예쁜 카페 찾아서 또 사진을 담는 것도 필수고. 물이 있는 곳에 가서 예, 카페나 맛집도 들린다. 그렇습니다. 이거군요. 예. 어. 그 숙소는 이제 호텔이 45,000건으로 가장 많이 언급이 됐고요. 2위가 펜션 36,000건, 3위가 리조트 33,000건. 이제 한 3년 전부터 새롭게 떠오른 게 이제 에어비앤비예요. 네, 공유 네. 숙소 32,000건. 예,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가에 가서 뭘 하는지 여긴 뭐 물놀이가 1등이에요? 아, 1위가 사진. 사진, 예. 사진 찍는다. 34만 9천 건이나 됩니다. 어. 그러니까 놀러 와서 사실 저도 그 여행 가보면 수영장에서 물 수영하는 것보다 얼굴을 안 담그세요. 여성분들은 화장, 메이크업을 네, 하고서 네, 네. 그래서 계속 사진 찍어서 좀 의아하던데 뭐 아무튼 제 아내도 그러니까 뭐 할 예.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2위가 낚시인데 낚시 26만 5천 건이에요. 2등이나 돼요? 이게 흥미로운 게 낚시라는 키워드가 아예 없다가 2017년까지 없다 2018년에 새롭게 등장을 했는데 올해 활동 연관에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그 낚시 관련한 프로그램들이 TV 좀 프로그램. 인기 있었죠. 네. 그러니까 아예 이거는 뭐 낚시 가자 해서 제대로 떠나는 건 아니고요. 여행 가가지고 낚시도 한다. 예, 호핑이라든지 잠깐 이제 배 타서 체험형 낚시라고 네. 봐야겠죠. 이게 재밌는 게 이 언급량이 60% 이상을 또 여성들이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사실은 낚시 가는 남편을 제일 싫어했었는데 어. 이제 한번 잠깐 해보니 재밌더라. 네. 요 정도로 이제 함께 하고 계시고요. 뭐 흥미롭다, 재밌다 등의 감성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외에는 뭐 물놀이, 캠핑, 다이빙 이거 한 4년 전부터 뜬 게 서핑입니다. 22,000건. 네, 강원도 양양이라든지 제주도, 부산 쪽에서 많이 하고 계시고요. 예. 그다음에 뭐 호핑 투어나 스노클링 이런 것도 보이는데 5위가 또 먹방입니다. 이 먹방은 뭐냐면 거기 가셔서 먹방을 또 보는 거예요, 유튜브로. 아. 그러면서 내가 먹방을 찍어서 올린다가 아니라 아니고요. 본다. 예, 보면서 또 뭘 먹을지도 한번 검색해 보고 네. 유튜브 통해서 알겠어요. 이런 장소의 먹방들 찾아보고 있습니다. 김준석 본부장 예. 아까 소개해 주신 거는 휴가에 대한 국민의식인데 예, 예. 여행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 아까 한 과반 정도가 여행을 간다고 했던 건데요. 국내 여행을 계획하는 국민이 그 과반 중에서 65%, 그리고 해외 여행을 계획한다는 국민이 21%, 5%는 국내와 해외를 모두 여행할 것이다. 9%는 아직은 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어쨌든 국내 여행이 더 많죠. 많긴 하죠. 네. 예. 먼저 국내 여행 언제 어디로 어떻게 나왔어요 결과가? 예, 그 문체부 갤럽 앞에서 말씀드린 그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 여름 휴가를 한정할 때는 강원도와 제주도에 7월 말이나 8월 초에 그러니까 2박 3일이나 3박 4일 이렇게 가장 많이 갑니다. 예. 그리고 평균 한 26만 8천 원 정도를 소비한다고 하는데 글쎄요, 좀 이거보다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조사에서는 그렇게 그러네요. 나왔네요. 네. 그리고 이제 72%가 자동차로 여행을 하고 그 숙박지로는 펜션, 콘도, 호텔. 아까 빅데이터 상에서는 이제 호텔이 제일 언급이 많이 됐는데 예. 실제 이용은 그 펜션, 콘도, 호텔 이렇게 이제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네요. 예. 그리고 이제 연간으로 좀 넓혀서 보면 그 한국리서치가 매년 7천 명을 세 번씩 조사해서 연간 한 2만 명을 조사하는 그 TGI라는 결과가 있는데요. 여기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에 국내 여행을 한 번이라도 해본 경험이 있는 국민이 66%입니다. 그러니까 3명 중에 2명은 국내 여행을 해본 셈이죠.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이거는 좀 계획이 아니라 실제 해봤느냐를 실제로 물어본. 지난 1년 동안 한 알겠어요. 번이라도 예. 이게 이제 2010년에 48%에서 한 8년 사이에 그것이 20% 가까이 좀 오르는 그런 좀 상황입니다. 네. 그 국내 여행 관련된 빅데이터상 연관어는 뭐예요? 제주도가 이제 6만 6천 건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고요. 2위가 부산, 3위가 인천인데 이거는 공항도 포함이 돼 있는 거여서 아무래도 이건 해외 여행도 좀 가는 인천공항? 걸로 나뉘어지고요. 네. 그다음에 강릉, 가평, 거제도, 동해, 통영인데 거제도하고 통영이 최근 2년 사이에 좀 떠오르는 곳입니다. 이 언급량이 30% 증가하면서 새로운 휴가지 강자로 지금 등장을 했습니다. 네. 그다음 해외 여행에 대한 여론조사는요? 예, 그 앞서 말씀드린 한국리서치 TGI 결과에 따르면은 그 2018년 한 해 동안에
해외여행을 한 경험 있는 국민이 26%입니다. 嗯 2015년에서 14%, 16년 18, 17년 22% 계속 좀 증가하고 있죠. 이게 이제 실제 자료하고 뭐 비교를 해보니까 실제 이게 출입국 기록이거든요. 예. 2015년에 한 1,900만 명, 2016년에 2,400만 명, 2017년에 2,600, 작년에 한 2,900만 명. 아. 계속 증가하는 한 꾸준히 매년 한 증가? 15% 그러네요. 내외 증가를 했죠. 네. 물론 이 숫자는 한 사람이 여러 번 간 것을 여러 번으로 카운트한 네, 거예요. 3천만 명이 갔다는 건 아니고요. 예. 올해도 보니까 지난 6월 달까지는 예컨대 이번에 일본 그 수출 규제 조치 이걸 있기 전까지 올해도 작년 대비 한 4.3% 증가했거든요. 예, 그래서 지속적인 해외여행 증가 추세는 지금 그 경향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네. 국가별로는 동남아가 12%, 일본 9%, 중국 4% 정도의 순입니다. 그 수출 규제 이후에 변화가 아직 잡혀요, 안 잡혀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 그 조사상으로는 아직은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기사를 보니까 네. 실제 데이터들을 보니까 일본 여행 자제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지난 그 7월 넷째 주에 일본 여행 그 예약이 평소에보다도 70%가 줄었다. 이 기사가 나왔습니다. 70%? 그렇습니다. 예. 원래 한 1,200명에서 한 400명 정도 예약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부산 오사카 노선을 폐지를 했고 아시아나항공은 또 소형기로 대체했다는 거죠. 그런데 동남아나 중국은 또 20% 정도 늘었다. 일본 안 가고 동남아나 중국으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보건대 일본 수출 규제 여파로 이제 일본 관광객이 많이 줄 거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해외 관광객 수는 또 그렇게 크게 줄지 않을 수도 있겠다. 딴 데로 싶기도 합니다. 가니까. 그렇습니다. 빅데이터 상에서는 해외여행 하면 어디가 언급돼요? 베트남이 지금 32,000건을 1위인데 사실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이 1년 내내 사실 가장 많이 언급되는 여행지였는데 최근 3년 동안 1위 지켜오다가 올해 2위로 떨어졌고요. 그건 아무래도 그 영향이 있네요. 그럼요. 일본도 작년까지만 해도 5만 건이었는데 올해 한 3만 건 정도 1년 사이 준 거 보니까 40% 정도 줄었고요. 그다음에 괌, 방콕, 여기 태국이죠. 세부는 필리핀, 그리고 유럽 이런 순으로 나왔는데 예. 아까 뭐 여론조사에도 나왔지만 휴가를 3, 4일 가니까 유럽 떠나기는 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름 말고 다른 시기에 떠나는 해외여행도 많죠? 그러니까 한 여행사 데이터 보니까요. 6월 넷째 주에 가장 많이 떠났고요. 6월 다섯째 주가 2위, 6월 첫 주가 3위, 7월 마지막 주가 8위, 8월 첫 주가 10위예요. 사실 7말 8초라고 하는데 예. 그 여행사 데이터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예. 예약 시기에 따라서 요금 차이가 크다 보니까 예. 7, 8일 가장 비싸서 피해서 다니고 그리고 해외 여행 체류 기간은 장기보다는 단기가 더 훨씬 많았습니다. 호텔 예약 평균 일수가 2박 정도 되고요. 근데 요즘에 이제 SNS에 뜨고 있는 게 한 달 살이라고 해서요. 있죠. 예, 한 달 동안 그냥 뭐 에어비앤비 같은 거 빌려가지고 쭉 살다 오는 거, 예, 이런 느린 여행 이런 것들이 좀 유행하고 있는데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이거 사표 내지 않는 한 좀 힘들 것 같은데 가는 분들 좀 부럽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7말 8초 집중 현상은 옛날보다는 많이 줄었어요. 네. 그런데 국내 여행은 아무래도 7말 8초에 집중이 더 되고 그렇죠. 해외 여행은 이미 7말 8초를 넘어선 경우가 많더라. 예. 그런 얘기로군요. 두 분이 가보셨던 국내 여행지 중에서 뭐 추천할 만한 데 있습니까? 저는 보길도가 보길도. 좋았습니다. 어. 예. 뭐 공기도 좋고 뭐 신선한 음식도 있고 또 해외를 간다는 그런 느낌까지 드니까 네. 힐링도 할 수 있는 상당히 네. 좋았습니다. 해외는 아니죠. 다리가 예, 놓여져 그렇죠. 있죠. 아직까지는 다리는 육지하고는 좀 그 배를 타고 가야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완도에서 보길도 다리가 아직 없나요? 예, 아직은 없습니다. 배를 타야 되는군요. 네, 전 팀장은. 저는 여수 좋더라고요. 예, 예, 여수 예. 맛있고. 예. 그렇습니다. 두 분 다 전남 지역을 꼽아주셨네요. 그러네요. 요즘 뜬다는 통영 이런 데도 좋아요. 통영 안 가봤습니다. 좋죠. 아. 예, 남해도 좋고요. 올해 휴가는 어디로 가세요? 저는 주로 저쪽 그 경상도 쪽으로 그 안동이나 영주나 이번에 그 유네스코 정작 보길도를 꼽아놓고서는 안동을 가신다고. 거기는 갔다 왔으니까 예. 유네스코 서원 등재된 그렇습니다. 거. 예. 뭐 그거 기사를 보면서도 좀 동기가 됐었는데 네. 한번 좀 접해보려고 합니다. 도산서원, 병산서원 이쪽 가시려고. 그렇습니다. 예. 병산서원 강추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가보겠습니다. 아주 아름답습니다. 예. 오늘부터 휴가입니다, 제가 사실. 고맙습니다. 휴가인데도 나와서 방송해 주셔서. 전민기 팀장은 어디 가세요?
저는 괌 다녀왔습니다. 아이 데리고 아, 다녀와서 아. 뭐 휴가라기보다는 뭐 일에 가까웠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한국리서치의 김준석 본부장, 빅커뮤니케이션의 전민기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